세상에 꽃이 피고 지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제 마음엔 오랫동안 겨울이 머물렀지요. 강준호라는 이름으로 산지 65해를 채우는 동안 저는 강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냉철한 사업가라 부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인간적 교감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 감춰진 상처, 바로 30해 전에 잃어버린 딸 수진이에요.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후 저와 수진이는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5살 배기 어린 딸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아빠, 이 노래 들어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수진이는 늘 그렇게 작은 입술로 특별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이만의 독특한 멜로디였죠.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 그저 수진이만의 노래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딸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근처에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공포로 변했죠. 경찰에 신고하고 온 놀이공원을 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년간 경찰과 사설 탐정을 동원해 딸을 찾았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현상금을 계속 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위로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죠. 회장님,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저는 차츰 딸에 대한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묻었다기보다는 차단했다고 해야 할까요?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철저히 억눌렀어요. 그렇게 냉철한 사업가 강준호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신입사원 연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비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매년 반복되는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회사의 오랜 전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운명은 참으로 묘한 방식으로 제 인생에 다시 한번 개입했습니다. 연수원 복도를 지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콧노래 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익숙한 멜로디. 아니, 단순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불렀던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멜로디는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콧노래의 주인공을 찾아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거기에는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배지를 목에 걸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빙하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멜로디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누군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파헤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죠. 그 신입사원은 누구지? 다음 날 인사팀에 연락해 신입사원 명단을 받아봤어요. 28명의 신입사원 중에서 어제 본 여성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나 28살. 이력서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낯익었어요. 마치 제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신입사원 정보를 확인하시는 건가요? 비서의 물음에 적당한 핑계를 대며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윤아는 고아원 출신이었죠. 서울 근교의 한 고아원에서 자라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실종된 나이와 유나의 현재 나이를 계산해 보니 대략 맞아떨어졌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우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그게 맞는 방법일까? 망설임 속에 이틀이 흘렀어요. 신입사원 연수 과정 중 직접 강의를 맡은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앞쪽에서 세 번째 줄 창가 쪽에 앉아 있었죠. 강의 내내 그녀를 관찰했어요. 집중하는 표정, 메모를 하는 손짓, 질문에 답할 때의 목소리.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롭고도 익숙한 감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문을 받는 시간에 유나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명료했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이 주로 하는 피상적인 질문과는 달랐죠. 제가 답변하는 내내 그녀의 진지한 눈빛이 마음에 남았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질문에 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게 운명일지도 모른다고요.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불안함이 교차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신입사원들과 함께하는 환영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환영 행사장에서 유나는 동료들과 어울려 웃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그녀가 다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기 이유나 씨.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갑자기 회장이 말을 걸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방금 흥얼거리던 노래. 어디서 배웠나요? 유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제 머릿속에 있던 멜로디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니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신입사원 연수 잘 받고 있나요? 급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저의 이상한 행동에 주변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 역시 미심쩍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 가져주셔서 영광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동료들에게 돌아가며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님은 정말 차갑고 무서운 분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것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그 말이 어쩌면 제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나가 수진일 가능성을 더 확인해 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신입사원 면접 영상을 다시 찾아봤죠. 인사팀에서는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회장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면접 영상에서 중요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면접관이 유나에게 특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짧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멜로디는 바로 수진이의 자장가였어요.
화면 속 유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표정, 눈빛, 미소. 어딘가 수진이를 닮아 있었어요. 그녀가 정말 내 딸일까? 확신을 얻기 위해 더 깊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오래전 수진이를 찾기 위해 고용했던 사설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유나의 과거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랐다는 고아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어요. 유나가 자란 고아원은 서울 근교에 있었고 30년 전 수진이가 실종된 놀이공원과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유나가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는 수진이 실종 직후였어요. 회장님, 당시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이유나 씨는 5살 무렵 길에서 발견되어 경찰에 의해 보호되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새 이름이 주어졌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유나에게 직접 다가가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유나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유나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회장이 신입사원을 따로 부른다는 건 보통 좋은 징조가 아니니까요. 앉으세요, 유나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녀가 놀라거나 혼란스러워할 수 있었죠. 혹시 어릴 적 기억이 남아있나요? 유나는 의외의 질문에 눈을 깜빡였어요. 네, 어릴 적 기억이요? 네, 고아원에 가기 전에 기억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단편적인 장면들만 기억납니다. 누군가가 제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놀이공원이라니. 그곳이 바로 수진이를 잃어버린 장소였어요. 혹시 그 자장가가 방금 전 당신이 흥얼거리던 그 노래인가요?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그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누군가가 불러주던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그녀가 혼란스러워 할 테니까요. 유나 씨,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볼 생각이 있나요? 유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당혹감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 입장에서는 회사 회장이 갑자기 DNA 검사를 요구한다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랐어요. 유나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표정에서 혼란과 두려움이 읽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너무 서두르다가 오히려 그녀를 놀라게 할 뿐이었습니다. 유나 씨,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게 오래전에 잃어버린 지금쯤이면 당신 또래가 되었을 딸아이가 있었어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부르는 그 노래는 내 딸이 항상 부르던 자장가예요.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러니까 저를 따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정황이 너무 일치합니다. 당신의 나이, 고아원에 보내진 시기, 그 노래. 무엇보다 내 딸이 실종된 곳이 놀이공원이었거든요. 유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유나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면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겁니까? 그 질문에 가슴이 저몄어요. 수년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진이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찾았어. 정말 열심히 찾았단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5살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제 다시 만났구나. 그렇지? 다음 날 유나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 확인해 보니 병가를 신청했다고 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유나의 과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사설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나가 발견된 장소는 놀이공원에서 약 3km 떨어진 지역이었고 그녀의 옷차림은 수진이가 실종된 날 입고 있던 것과 매우 유사했어요. 회장님, 당시 경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아이가 발견된 지역에서 어린이 유괴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해 사건이 미해결로 남았더군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확인은 아직 남아 있었죠. DNA 검사. 유나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유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녀는 회사가 아닌 외부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정장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온 저를 보고 유나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앉으시죠. 유나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강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되었다는 당시 뉴스 기사도요. 유나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갖고 있던 겁니다. 누군가 제 소지품에 넣어두었더라고요. 스크랩을 펼쳐보니 실종된 어린아이를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였어요. 그 속에는 수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언론에 배포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죠. 이 아이가 저인가요? 유나의 질문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사진 속 5살배기 수진이와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28. 살의 유나 사이에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똑같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너야. 내 딸 수진이.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주 어렴풋하게 놀이공원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와 엄마가 저기서 부른다며 손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으로 끌려갔던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당시 수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빠를 찾았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유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이 우리 둘 다에게 필요한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함께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유나에게 과거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요. 당신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너는 그녀를 많이 닮았단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나와 함께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유나의 얼굴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 혼란, 안도,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까지. 병원을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았을 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럼 제 이름은 사실 수진이었군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 강수진이었단다. 유나, 아니, 이제는 수진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제야 찾았어요?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떤 설명도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부족했나 봐. 그녀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딸의 손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늦었지만 아버지라는 말에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꿈에서조차 포기하고 있었던 순간이 현실이 되다니요. 내가 아니면 누가 부를 수 있겠니? 그 노래를. 유나는 미소를 지었고 눈물을 닦으며 그 익숙한 멜로디를, 수진이만의 자장가를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그녀도 저를 마주 안았어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포옹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모든 날들을 위한 서약이었습니다. 냉철했던 강준호의 마음에 봄이 찾아왔어요. 딸의 귀환과 함께요. 시간이 흐른 지금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회사에서는 이윤아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계를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잃어버린 30해를 앞으로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가끔 저녁 늦게 사무실에 남아있으면 유나가 커피를 들고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가끔은 함께 그 특별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기억 속에 묻혀있던 멜로디는 이제 현실이 되어 제 삶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로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